짜잔 화면에 나오고 있죠. You probably shouldn't be using Kubernetes 맞겠죠? 저게 발음이 for your startup. 너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아마도 쿠버네테스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다. 보통 영어에서 should하고 must가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. 이거를 자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must는 반드시 해야 된다. 강요. 뭐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고 should는 약간의 제한의 느낌이에요. 너는 아마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런 게 should예요. 그래서 일단은 should하고 must가 다른데 이제 번역하시거나 이제 독해하시다 보면은 should하고 must하고 같은 걸로 생각을 해서 잘못 번역을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코딩 표준 같은 거 볼 때도 뭐 가능하면 이렇게 해라라는 식으로 should를 썼는데 그걸 must랑 헷갈린다거나 must를 썼는데 에이 강요하는 건 아닐 거야라고 한다던가. 그래서 should하고 must는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, 영어에선.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주시고 읽으시면은 야, 네가 스타트업 할 때는 아마 뭐 이 쿠버네테스인가 뭔가 이거 제 발음을 정확히 모르겠어요. 이거 뭐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예요.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인지 화면을 바꿔서 찬찬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이거를 갑자기 왜 읽게 됐냐면 사실은 저도 이런 이게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그런 뭐 테크 엔진 이런 거잖아요. 그거를 볼 때마다 저도 언제나 고민을 해요. 이걸 우리가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? 그 포큐 아카데미 수준에서. 근데 결과적으로는 언제나 야, 우리가 트래픽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자잘하게 트래픽을 나눌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.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가 자꾸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하자는 얘기를 들어서 결론을 내려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도 이런 거를 이용하지 않고 최대한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엔진 쪽을 쓰려고 하죠. 그게 훨씬 편하고 관리가 간단하니까. 그래서 이 발음을 제가 모르겠지만 또 혹시 발음 아시는 분 있어요?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 쿠베르네츠 뭐 이게 훌륭하고 나는 정말 이거의 광팬이지만 뭐 그냥 팬이라고 했죠. 심지어는 자기 자동차에 요 테마로 라이센스 플레이트 자동차 번호까지 달았대요.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괄호 열고 나의 굉장히 강한 의견을 얘기할 거다. 그리고 너 마이크로 서비스 아마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. 특히 네가 아, 새로운 걸 만들 때 for something new예요.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 때는 하지 말아라.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하지 마.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K8S라고 하는 거 이게 이 버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, 왠지.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해 준대요. 특정한 문제를. 그래서 자 봅시다. 쿠베르네이테이스 그거 같죠? 네, 쿠베르네테이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고요. 이게 코오디네이션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코오디네이션이 뭐 서로 조정하고 지휘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코오디네이션이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컴포넌트의 추상화 그리고 디플로이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케일링하거나 저절로 셀프 힐링 해결 뭐 이렇게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흔히 잘 얘기하지 않는 그 비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근데 그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시스템 어드민, 시스템 관리하시는 분 있죠? 그분 입장에서 보면은 K8S는 뭐 쿠베르테이네스는 이제 보더라인 매직 거의 마법처럼 작동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. 거의 마법 같다. 그리고 다른 이제 오토메이션 툴 같은 거랑 비교를 했을 때 K8S는 이거는 이제 좀 더 범용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로 만든 그리고 그냥 저절로 작동하는 설치하면 작동해 이런 거 그런 걸 제공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거를 약간 비유를 하면은 레고 브릭 같이 레고 조각조각 내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딱딱 맞추면은 그냥 되는 거더라.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죠? 그러니까 뭐 커스터마이즈 할 일이 좀 적다라는 얘기겠죠. 그래서 굉장히
이 시스템 어드민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부분, 그 복잡한 것들을요, K8S가 굉장히 많이 이제 추상화 시켜버린대요. 즉, 직접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. 그러나 그 복잡도는 여전히 거기 있다. 이게 95% 정도는 숨겨져 있대요. 95%는. 근데 더 웨이 이 버블 서비스 바이너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뒤로 좀 더 봐야겠어요. 근데 그 문제가 갑자기 등장하는 게 좀 약간 극단적이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. 왜냐면 바이너리면 이진이니까 뭐 아예 안 보이던가 갑자기 확 보이던가. 그래서 이거는 K8S에서 등장하는 문제들 있잖아요. 그거는 굉장히 쉽게 고칠 수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렵게 고칠 수 있구나. 둘 중에 하나다. 그 얘기네요. 이게 그 바이너리라는 의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. 중간이 없다. 그래서 그 중간이 없다. 이렇게 나오네요. 그래서 레고를 이제 빌딩을 하고 있거나 레고처럼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폴라이머스 앤 몰레큘러 레벨, 이거는 그 분자 수준에서 폴리머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거를 고치려고 한다는 얘기겠죠. 한마디로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완벽히 새로운 서비스를 디플로이 할 때는 뭐 야물 파일이라고 있거든요. 이거 약간 뭐냐 문서 파일인데 그것처럼 만들면 그냥 된다. 그래서 매우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 같고, 그러나 인프라 서비스 네트워크 이제 최적화나 실패 모드가 있잖아요. 그 이제 그 둘 사이에 뭐 관계를 이해하고 이런 건가 봐요. 그 둘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 그거를 이해하는 거는 뭐 서비스 메시 같은 툴을 이용하거나 좀 더 발전된 모니터링 그리고 인트로스펙션이면 이제 조사하는 거거든요. 그런 조사 툴을 쓰더라도 정말 힘들다. 클러스터 시큐리티나 네트워킹 컨트롤 그리고 서드 파티 플러그인 같은 경우 이걸 번역을 다 안 해도 되겠죠. 아시겠지? 정말 도메인 날리지가 굉장히 그 특정 분야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지만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뭐 이제 뭐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K8S를 이제 호스트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있겠죠. 이게 아마 클라우드 쪽이겠지만, 그래서 이런 문제를 거기서도 해결을 못 해준다는 얘기네요.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고 좀 더 봅시다. 뭐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번역을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거의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너무 일반적인 얘기라서.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런 단점들이 숨겨있는 이 복잡한 것들이 K8S를 사용하는 장점보다 훨씬 더 커지는 지점이 있대요.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오래 지난 다음에 이 얘기라고 하네요. 그게 수백만 리퀘스트, 하루에 수백만 리퀘스트를 이제 뭐 처리할 때, 그럴 때나 아니면은 뭐 요거는 각 지역 따라 분리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거 할 때 나온다는 얘기인가 봐요.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특별한 이제 틈새 마켓 뭐냐면 약간 좀 남들이 안 쓰는 그런 방식으로 써서 뭐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경우가 이제 할 때 좀 되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람 아직도 뭐 K8S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에 조심하라는 거예요. 조심하라고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K8S도 뭐 플랫폼 애저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는 뭐야? 플랫폼 애저 서비스 그거나 아니면은 그냥 옛날 방식의 그냥 이거 디플로이 모델이겠죠. 그런 거를 충분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이제 열린 마음으로 계속 조심하면서 K8S를 쓰라는 얘기인 거 가봐요. 뭐 자기도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깜짝 놀랄만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, 뭐 K8S가 그냥 너의 회사를 뭐 구해주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. 뭐냐면 이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든 마찬가지지만 문제를 푸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.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확실히 이해하고
어떤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게 마음에 잡힌 다음에야 요거를 뭐 사용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. 왜냐면 아무래도 좀 새로운 기술이고 기존에 있던 것들보다는 좀 더 뭐 단점에 대한 정보가 적을 테니까. 이 아저씨 크리스 더즈였네? 옛날에 이 아저씨랑 오픈소스 한번 같이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아닌가? 라스트 네임 더즈 맞고 예전에 스크럼 쪽 오픈소스 뭐 하나 만들던 분이 있었거든요. 그 사람 라스트 네임도 더즈였는데 그래서 그 사람 거 내가 오픈소스 공헌한 기억이 있었는데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. 이상한 얘기해서. 그래서 뭐 새로운 회사를 만들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그래서 이제 K8S의 문제점 이제 해결하려고 막 이것저것 디버깅 하는 거는 그냥 네가 그런 새 제품 새 회사 만들 때 이런 거를 하고 싶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헤로쿠나 뭐 엘라스틱 빈스토크 이거는 이제 애주어로 보면 애주어 앱 서비스죠.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하는 게 오히려 너한테 이제 뭐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 좀 더 간단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거 하다가 점점 무슨 이제 뭐 스타트 쿠킹이라 그러면 좀 시리어스해질 때 뭐 사업이 늘어나거나 서비스 사용자가 많아지거나 그럴 때부터 K8S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걸로 다시 뭐 그거에 맞게 다시 고치라는 얘기죠.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. 제가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가 보통 이건데 사람이나 리소스라 그러잖아요. 이 결과적으로 인건비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뭐 시스템 리소스 뭐 서버피 이런 것들 서버 비용 그런 거를 이제 뭐 K8S로 가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적당히 줄이면서 뭐 엘라스틱 빈스토크나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정말 네가 필요할 때 K8S를 가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네가 쿠베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쿠베르네이테이스 이거를 배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뭐 이런 거를 뭐 미니 큐브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개발 중에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. 근데 K8S를 로컬 머신에서 제 컴퓨터에서 마스터링 하는 거랑 이제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운영을 하는 거랑은 다른 거란 얘기예요. 그래서 K8S를 다른 기술들로 대체를 할 수가 있대요. K8S 쓰지 말고 다른 거 쓰라는 얘기죠. 그리고 뭐 그러란 얘기고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거 만드는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정말 네가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아키텍처에 있는 아키텍처상의 문제점을 아직은 해결하지 말아라. 네가 그게 당장 큰 문제가 아니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키텍처 문제, 뭐 K8S 문제, 마이크로 서비스 문제는 서비스가 실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최적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키텍처적인 뭐 방법론 아니면 재구성론이죠. 재구성을 하는 거죠. 그거랑 서비스 만드는 걸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. 그 서비스 처음 나갈 때 네가 아직 고객이 얼마나 있을지 모를 때는 분명히 이런 그 마이크로 서비스나 그 쿠베르네티스 같은 걸 안 쓰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 말이고 이 말은 일단은 저도 동의를 해요. 제가 언제나 해왔던 얘기고 네가 마이크로 서비스 왜 써? 필요할 일 있어? 없으면 쓰지 마. 그거 하는 순간 이런 비용 들어가고 엄청나게 속도 들여주고 힘들어질 거야. 그거 디버깅 누가 할 건데? 이런 얘기를 제가 맨날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. 그래서 그래라. 그래서 오히려 많은 약 파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거 쓰세요 저거 쓰세요 하고 그런 약 파는 분들 한테 넘어가지 말고 네가 판단자 해라 이런 얘기죠. 마이크로 서비스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결론이 나와서 나름 뭐 좋긴 하고 저도 동의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것은 읽었습니다.